안녕하십니까. 나라사랑 교회사랑 운동의 최환열 팀장입니다. 이 시간 저희가 나라사랑 교회사랑 운동의 지형도를 한번 작성해 보았습니다. 사이트맵이라고도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나라사랑 교회사랑 운동을 이렇게 한번 모아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카톡방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유튜버에 있는 동영상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정리한 텍스트를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지금 커리큘럼을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 나라 사랑에 대한 그 성경적 이해, 이것이 이제 하나의 우리의 중요한 주제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올바른 근현대사, 그리고 또 차별금지법 비판,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주의 시장경제 비판, 이렇게 저희가 이제 강좌의 그 스케줄을 잡고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 비판에 대해서 지난 5주 동안 했고요. 그리고 올바른 근현대사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9주 정도 해서 이 부분들을 저희가 동영상으로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음에는 사회주의 시장경제 비판, 이 부분을 가지고 또 이렇게 일정 기간 동영상을 제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동영상들이 존재하지 않아 가지고 말하자면 좌파에서 소개하는 이러한 내용들은 있는데 우파에서 이것을 비판하면서 한 동영상은 좀 존재하지 않아서 이것은 좀 자체적으로 제작한 자체적으로 이렇게 교육이 이루어진 이제 그 부분들을 동영상으로 이제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의 나라 사랑에 대한 그 성경적 이해에 대해서도 지금 동영상이 이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이 부분도 어떻게 이 자료를 수집할 것인지, 자체적으로 제작을 할 것인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지형도를 놓고 보았을 때 우리의 이 모든 힘은 바른 지식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바른 지식만큼 그것이 힘으로, 에너지로,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고요. 그런데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도 행동을 안 하면 그것 또한 올바른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개하고 있는 이러한 주제와 또 우리의 이러한 그 행동 관련해서 한번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식이 바르다면 거기에서는 반드시 행동이 산출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결여된 그러한 지식은 이제 문자화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에게 건전한 지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강좌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와 아울러서 어떠한 행동들도 우리에게 제시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나라 사랑의 계명과 관련해서 우리가 아직 이런 내용들이 소개되지는 않았지만 일단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우리의 이 복음은 하나님 나라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때 여기에서 하나님 사랑과 나라 사랑이 결합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이 나라는 협의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범위를 넓히면은요,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족속이라는 것은 이 그리스도인들의 혈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도 요한복음 17장을 보면은 주님의 나라로 간주가 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저희들의 말을 듣고 믿게 될 자들을 위해서 또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막힌 담이 허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그들의 혈육까지,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들을 위해서 이웃사랑, 진정한 이웃사랑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이제는 그들의 나라가 바로, 이들이 속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나라 사랑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으로서의 나라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이웃 사랑의 그 계명과 이게 정확하게 일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 나라를 위한 나라 사랑은 이것은 복음의 일환이고 복음 전도의 일환이고 복음의 컨텐츠이고 그리고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나라 사랑으로 표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웃 사랑의 가장 깊은 부분이고 이웃 사랑을 쫓아가다 보면은 이 나라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웃 사랑을 나라 사랑으로 이어주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이와 같은 환란이 임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5년 동안 너무나 큰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이 마음에 이 희미한 그들의 이 나라 사랑, 이웃 사랑이 아주 강력해졌습니다. 나라 사랑으로 승화되어서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지난 5년 동안 있었던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그 많은 이 공산주의로부터 이 공격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애국자로 만들어내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나라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계속 이 환란은 일어날 것입니다. 나라에 위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지난 5년 동안 큰 정체성의 위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같은 삶을 체험했습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는 복음의 내용물로서 나라 사랑이 핵심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나라 사랑을 계속 이어가야 되겠습니다. 모든 역대의 우리 믿음의 선진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한결같이 애국자였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라를 위하여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 바쳐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올 자들은 그리스도인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양심을 좇는 자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나라 사랑은 양심의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큰 환란을 통해서 우리를 나라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고 우리가 이 나라 사랑을 회복하지 않고 우리가 이 나라 사랑을 행하지 않으면 또다시 이런 환란은 우리에게 닥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 사랑의 일환으로 어떠한 행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가? 우리가 첫 번째로는 교회의 나라 사랑 스쿨을 좀 형성시켜 내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의 임무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그 성도들 얼마나 고귀합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곳으로 보내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핍박이 너무 심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헬라로 가려 하나이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겠다. 교회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나라 사랑을 모르면, 나라 사랑을 말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복음의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르침의 핵심은 나라 사랑이라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설 것을 위해서 우리는 끝없이 기도하며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세운 권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가 있을 때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기다리며 끝없이 기도함을 통해서 이제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위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정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쌓이고 우리의 이러한 활동들이 쌓일 때 우리 교회에 이러한 나라사랑 스쿨이 형성이 되면은 그것이 이제 그 교회의 구원이 되리라 저는 이렇게 바라봅니다. 나라사랑이 없는 그러한 신앙 혹은 신학은 사실은 알맹이가 빠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웃사랑을 놓치고 있는 그러한 교훈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이 교회에 형성될 것을 위해서, 이 스쿨이 형성될 것을 위해서 우리는 끝없이 기도하고 정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사랑 운동이 우리 온누리교회 하나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다른 교회에도 속해질 수 있도록, 다른 모든 교회에도 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꾸준히 정진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난 5년 동안 180명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온갖 악법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나라의 정체성을 흔들었습니다. 이것을 막은 영적 세력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국회 앞에서 매일매일 예배하며 기도하는 그 1인 시위자들입니다. 이들이 그곳에서 매일매일 찬양하고 예배하고 1인 시위를 통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찬양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게 영적인 큰 능력으로 나타났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이러한 악법들이 그나마 저지가 되고 그나마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번에도 큰 기적이 나타나서 이제 우파 대통령이 이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우리는 더 열심히 이 나라를 위한 그런 활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정권은 바뀔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요일마다 있는 이 광화문 예배가 이것이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토요일마다 있는 광화문 예배, 여기에도 우리 모두가 이렇게 참여해서 함께 나라를 위한 이러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히 여기 국회에서의 또 지하철 이런 데서도 있는데요, 국회에서의 매일매일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나가서 피켓 들고 함께 찬양 예배 드리는 이러한 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나라 사랑의 행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우리 나라 사랑 강좌의 두 번째 주제가 이 올바른 근현대사입니다. 이것이 교회 내에서의 습불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좀 이제 분별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와 같은 주제는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주제입니다.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 밖으로 나아가서 빛과 소금으로, 소금과 빛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교육들이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나라의 이 근현대사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유는요, 역사 왜곡을 통해서 지금 좌파들이 양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황당한 그러한 얘기이죠. 어떻게 역사책을 그렇게 역사를 그렇게 왜곡시킬 수 있는지 너무나 우리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과연 가능한지 그것도 굉장히 불가사의한 것 중에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지금 있는 우리 역사책을 그대로 공부하면은요, 좌파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책을 알면은, 올바른 역사를 알면 이 시대의 적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허용한 세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건 하나의 영적인 사건입니다. 종교적 행위와 비슷합니다. 마르크스의 막시즘이 그렇습니다. 막시즘이 하나의 이러한 이론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의 윤리 같고 하나의 이론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방공주의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왜곡을 내용을 보면은요, 여기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우리나라 독립군들을 다 전멸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의 모든 활동도 공산주의자들의 이 분열책 때문에 이 임시정부가 전혀 성장하지 못하고 그냥 근근히 유지만 하게 된 것입니다. 해방 다음에는 어떤가요? 해방 다음에도 그 극심한 혼란이 전부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는 거기서 끝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남한에서는 이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이 있었고요. 그 결과 황장엽 씨 증언에 의하면, 황장엽 씨가 20년 전 얘기죠. 황장엽 씨의 증언에 의하면 5만 명 정도가 난파 간첩으로 우리나라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김국성 씨가 또 귀순을 해서 발표했는데 15만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15만 명, 5만 명 이런 사람들은 다 엘리트라고 그랬습니다. 다 요직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이걸 모릅니다. 그러나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법부, 입법부, 언론, 우리나라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지난 5년 동안 우리는 이것을 잘 목격했습니다. 청와대 500명 중에 65명이 주사파 출신이었습니다. 이 65명은 다 청와대의 리더였습니다. 다 청와대의 리더 그룹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5년 동안이 진행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지금에 있어서 일어난 일순간의 사건이 아니라 역사 속에 계속적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를 바로 알면 이 나라를 위협하고 이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세력이 적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좌파 역사학자들은 이것을 전부 지워버립니다. 역사책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공산주의가 있는 줄을 몰라요. 우리나라에 그런 세력이 있는 줄을 몰라요.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역사에서 다루지 않아 버려요. 공산주의자들의 그 여러 가지 활동들이 전부 이렇게 역사에 기록되어야 되는 사건들인데 그 사건들이 다 지워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반공을 말하는 사람들은 전부 적폐로 몰아서 국민들 마음에 반감만 일으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역사책을 공부하면은 좌파로 양성되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알고 역사에서 출현한 오늘나라 정사와 권세들, 그리고 우리나라 정사 권세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좌파들 행위들, 이게 이제는 막 보여요. 눈에 보입니다. 법을 위배하고 있는 것이 보이고 그 의도가 보이고 그래요. 조금씩 나가거든요. 그래도 보여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는 어떠한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 바로잡기 커뮤니티가 우리에게 구성이 되어져야 되고요. 이건 초교회적으로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러한 활동들은 이 교회 내에서의 활동이라기보다도 하나의 시민단체 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입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데 커뮤니티에 가입하는 것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이렇게 커뮤니티가 있어 줘야 분야별 연구도 이루어지고 또 청와대나 이런 데 청원도 하고 감사원에 감사 청구도 하고 해서 이런 활동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0명만 이렇게 사인을 해도, 이것은 오프라인으로 사인을 해야 됩니다. 해도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청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야 이것이 국민들에게 오픈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활동을 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런 활동들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회나 청와대에 청원을 하면 이걸 또 이제 신문은 다루어줍니다. 매스컴은. 이렇게 해서 우리의 활동들이 드러나면서 우리나라에 어떻게 이 공산주의자들이 우리나라를 공격하고 있는지 이것을 온 국민이 알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로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권 바뀌면 되지 않느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 잘못된 생각입니다. 언제든지 좌파 정권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좌파 정권에서는 어마어마한 포퓰리즘을 실행합니다. 돈을 찍어서 국채 발행해서 나눠줘 버리는 거예요. 이런 포퓰리즘을 통해서 정권을 다시 재창출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를 한 방에 넘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국민연금을 통해서 삼성, 현대 이 두세 개만 잡으면 나라가 다 넘어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이걸 가리켜서 연금 사회주의라고 합니다. 이건 한방입니다. 이게 진행이 됐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장하성 씨가 정책실장 하면서 한국 자본주의라는 책을 오래전에 썼는데 거기에 방법론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방법론들을 간접적으로 다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게 국가 자본주의입니다. 그게 사회주의 시장경제입니다. 그 모델이 러시아입니다. 그리고 중국입니다. 이 방향으로 이 막대한 연금, 지금 우리나라에 한 950조 정도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상장사 시가총액이 2100조밖에 안 됩니다. 연금이면 우리나라 기업 전체를 다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다 사지 않아요.
다 사지 않아요. 삼성, 현대의 일대 주주만 두면 되는 거예요. 지금 삼성생명법이 국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 법이 이 원안대로 그대로 통과가 되면 삼성 이재용 씨는 지금 21.2% 지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6%가 날아갑니다. 그럼 15%가 되죠. 국민연금이 10%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펀드가 있습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여러 펀드가 있어요. 그리고 블랙락 펀드가 5% 가지고 있습니다. 일대주주 바뀌는 것은 이건 시간 문제입니다. 삼성의 일대주주가 국가가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게 바로 국가자본주의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회주의 시장경제입니다. 생산수단을 장악해서 일자리를 장악해서 국민 전체를 장악합니다. 상층부를 장악하면 하층부는 다 장악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연금사회주의 방어운동도 지금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런 커뮤니티가 필요합니다. 이런 커뮤니티가 있어 주어야 이런 활동들을 할 때 감사원 감사 청구도 하고 언론 활동도 하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개인으로는 이런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커뮤니티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커뮤니티가 있으면 이제 많은 활동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연구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연구한 사람들이 불법적인 상황이 보이면 청원을 하고 언론에 공개를 하고 국회의원들 동원을 해서 또 세미나를 하고 이런 활동들이 막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공동체의 힘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역사책도 바로 잡아야 되죠. 말하자면 교육부나 이런 데로 이제 책 잘못 써진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부 이제 얘기를 해서 시정하라고 요청을 하고 그렇게 이제 하는 활동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시민단체를 전부 좌파가 장악하고 있어요. 인문학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거짓 투성이입니다. 여기 들어가서 우리는 이제 진실을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곳에 가서 강의도 하고 이러한 것들을 또 홍보도 하고 하는 이런 활동들이 이 지역사회 내에서도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강좌 중에 또 세 번째가 차별금지법 비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좌파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있는지를 사실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이 바른 지식에서 모든 힘이 나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마르크스의 이 동역자 엥겔스가 마르크스의 유작 가족, 사적 사유, 국가의 기원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에는 두 주제가 나옵니다. 공산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생산수단을 국유화하든가 생산수단을 공유화해야 되고 또 하나는 가족을 공유화해야 된다. 이렇게 여기에 나옵니다. 말하자면 이 가족도 이게 이제 우리 이 사람이죠. 사람도 하나의 생산수단의 일환으로 보고 있고요. 이 가족과 이 생산수단을 이것을 공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적 소유를 없애기 위해서는 상속제도가 있죠. 상속제도를 없애야 되는데 이것은 일처일부제에서 나왔다. 일처일부제가 해체가 되지 않으면은 이 사적 소유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일처일부제는 이 사적 소유라는 이 소유 개념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 전에는 일처일부제가 아니었고요. 다른 여러 가지 결혼 제도를 소개를 해요.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희미하게 이제 논리를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들의 취약점에 대해서는 희미하게 논리 전개합니다. 군혼을 얘기합니다. 군혼. 우리끼리 하는 그러한 혼인 관계죠. 그러면서 이 가족을 국가가 이제 이 모든 이 아이들은 이제는 공동 자녀들입니다. 공동 자녀들. 그래서 국가가 아이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우리에게 있는 어린 아이들은 우리 모두의 자녀입니다. 아주 들어보면 아주 너무 이상적이죠. 너무 이상적이죠. 그러나 그게 가능한 얘기냐 이겁니다. 여기서 여성 인권을 얘기해요. 여성도 나가서 사회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아이들을 이제 국가가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사회주의자들을 양성하는 것이죠. 이 방향으로 지금 차별금지법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차별금지법 내용은 법률 가지고 지금 이게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다른 조례나 국가인권위원회법이나 이런 데는 이미 다 통과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제는 투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 차별금지법이 이게 맞지 않느냐? 왜 이 국제인권법이 진정한 인권법이 아니냐? 이러한 것들을 이제는 우리가 연구하고 또 여기에 대한 청원을 하고 해서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자유우파가 활동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활동을 하려면은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커뮤니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커뮤니티가 없으면 이런 연구 활동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연구하고 이걸 발표하고 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소송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커뮤니티가 없으면 이런 활동도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교육을 지켜야 됩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은 성적으로 방탕한 아이들이 양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너무나 성적으로 프리하고 너무나 성적으로 자유로운 아이들이 마구마구 탄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근본이 흔들리는 그러한 부분이 이제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제인권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주제는요, 사회주의 시장경제 비판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왜 올바른 양심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좌파들하고 대화해보세요. 다 올바른 양심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올바른 양심 가진 사람이 왜 이러한 행위를 할까? 이게 미스테리 중에 미스테리입니다. 자, 그런데 사회주의를 공부해보면 왜 그러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왜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가? 왜 다 양심을 가지고 있고 나라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가? 왜 이런 자유세계를 살고 있으면서도 계속 이러한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가?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알아야 됩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요, 소유의 평등이에요. 소유의 평등. 말하자면 우리 모두 평등한 사회를 한번 만들어보자. 소유의 평등을 이루면 이제는 과잉 노동도 사라지고 행복한 유토피아의 세계가 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소유의 평등을 주장을 하면은요,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모든 창조 활동과 이러한 기업 활동은 전부 소유의 자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소유가 진정한 자유입니다. 이 소유에서 모든 기업 활동이 나오고 거기에서 우리의 모든 일자리가 나오는데 이 소유 평등을 주장을 해버리면 사업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업을 안 해요. 일자리가 사라져 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중국을 바라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중국은요, 그 기술이 전부 그 숙주 경제입니다. 기술을 다 훔쳐다가 한 거예요. 그리고 중국에 있는 모든 아이템은 지금까지는 다 임가공입니다. 임가공. 진정한 의미의 기술이 아니에요. 이게 공산주의의 한계예요. 그런데 이러한 공산주의를 하자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방법이 뭐냐? 우리나라 4대 기업만 딱 장악하면은요, 우리나라 부가가치의 35%가 장악이 됩니다. 4개 기업만 하면, 4개 기업. 이들의 기업군도 아니에요. 4개 기업만 딱 장악하면은 거기에는 하청사들이 있고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장악이 됩니다. 이게 푸틴이 그렇게 했습니다. 푸틴이 가즈프롬하고 로스네프트 2개를 잡은 다음에 이 2개를 통해서 전체를 다 장악해버렸습니다. M&A 쳐버렸습니다. 나라의 대기업들 다 장악하는데 3년 6개월밖에 안 걸렸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도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그게 바로 연금 사회주의입니다. 이런 것도 알아야 됩니다. 연금을 통해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해서 대기업 몇 개만 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대한항공에 관심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 부가가치가 크지 않아요. 삼성 같은 데가 잡히면은 삼성 하나의 회사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부가가치, 일자리에 18%를 기여하고 있습니다. 4개 기업을 잡으면, 4대 기업을 잡으면 35%가 장악이 됩니다. 생산수단의 국유화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분을 다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의결권 행사할 수 있는 지분만 소유하면 돼요. 4대 기업의 대주주들이 지분이 대체로 20에서 30%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연금이 다 10%씩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기금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으로 이제 한계를 걸어놔서 안 사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얼마든지 언제든지 국유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국민이 막아줘야 됩니다. 삼성이나 이런 데가 재벌이 해체되면은 그것은 이제 국가기업이 되는 겁니다. 말이 소액주주가 주인 되는 회사라고 그러는 것이지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연금이 최대 주주가 됩니다. 연금에서 모든 회사에 이제 CEO들을 임명합니다. 그 CEO가 그곳에 자리 잡고 있는 민노총이 그 회사 전체를 장악합니다. 이것이 지금 그들이 가는 방향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알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국민 개혁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 4대 기업이 우리의 일자리입니다. 여기에서 흘러나오는 파생소득을 통해서 파생 부가가치를 통해서 우리나라 모든 음식점이나 교육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이들의 파생 부가가치를 통해서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삼성이 이 중국에서 빠져나오니까 그 일대의 시 하나가 완전히 황폐화되어 버리잖아요. 이게 바로 부가가치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러한 대기업들이 세계 시장에 나가서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되는 이 대기업들이 국가 소유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CEO를 임명하는 시스템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연금입니다. 연금이 우리나라 기업들을 그렇게 장악하고 경영권 행사하고 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분명하게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그런 행위를 근절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벌은 적폐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기여하는 부가가치가 한 35% 됩니다. 4대 기업이. 이들의 최대 주주가 가지고 가는 그 이익은요, 1%가 안 돼요. 1%가. 다 그 회사를 구성하고 있는 그 구성원들의 월급으로 다 나가고 있어요. 그 하청사로 다 나가고 있어요. 국가에 대한 기여도가 큽니다. 그런데 이런 데를 국가가 장악하면 안 되죠. 나라가 망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를 공산화시키는 방법은 딱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다 정권 바뀌면 다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일단 기업이 한번 넘어가 버리면 이것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우리나라 경제의 원동력이 꺾여버리는 거예요. 이건 다시 정권을 찾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일대 주주가 된 다음에 유상증자를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재용 씨나 이러한 사람들이 다시 경영에 복귀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국민 여론만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저는 시도했다고 봅니다. 그 맨 지휘자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공부를 해보면 다 나타납니다. 사회주의 전략이 어떻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구사되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회주의 시장경제 비판에 대한 그 내용입니다. 우리는 국제 공산주의를 이해해야 되고요. 러시아 경제사를 알아야 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를 지키는 방법이고 좌파에서는 이 방법으로 우리나라를 사회주의화 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막대한 포퓰리즘을 통해서 정권을 장악한 다음에 그리고 여론을 형성하고 이제는 대기업을 국유화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래버리면 우리나라는 이제 옆으로 볼 때는 겉으로 볼 때는 자유주의 국가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모든 일자리를 국가가 장악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국가와 이제는 민노총이 장악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서의 사회주의 혁명 방법입니다. 이것을 이제는 우리가 알아야 되고 유포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의 전체적인 흐름은요, 여기에서 이러한 교육은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구체적인 활동은 하나의 시민단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우리 모든 이 나라 사랑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사역을 지원하고 또 여기에 참여도 하고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나라 사랑, 교회 사랑 운동의 그 지형도를 전체적인 그림을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